거기서 넘어지시면서 이게 계단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머리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또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죠. 사실 인천 상륙작전에서 죽은 사람이 없다. 한명수 첩보대장님은 본인이 나서서 직접 첩보대를 이끌고 현장으로 간 지휘관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고. 아니 근데 한명수 제독님이지 않습니까? 그 총지휘 책임을 맡았던 분이시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첩보대장 네. 한명수 소령 정확하게. 원래는 이제 HID 하면 김동숙 대령이 약간 떠오를 수도 있고 UDU 하면 한명수 제독님. 한명수 전 참모총장님은 이제 7대 참모총장을 마지막으로 역임하시고, 그 전에 이제 우리 해군 창설을 하셨던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손원일 제독이 있고, 또 해군 정보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인물이 있다면 이제 한명수 전 제독, 이분이지. 그분이 인천 상륙작전 영화 하실 때까지 살아계시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16년도에 영화를 개봉을 하고 시사회를 쭉 모시고 다녔고, 한명수 총장님이 우리 UDU 입장에서는 가장 그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내가 그 당시에 한번 현재 모부대 UDU 부대를 해군 첩보 부대를 한번 방문을 해서 후배들한테 격려도 해주고 한번 정식으로 방문을 해달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한번 모시고 갔는데 그게 2016년 11월 23일 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바로 일주일 전에 이제 부대 방문을 하시고 와서 갑작스럽게 일주일 만에 이제 돌아가신 그래 거지. 부대까지 가 보시고. 그렇지. 사고사. 아침에 빗산에 산책하러 매일 가시는데 산책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있었는데 발을 헛디디셔갖고 미끄러지셨는지 거기서 넘어지시면서, 이게 계단이다 보니까 이게 날카로우니까 그게 이제 머리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첫날 내가 연락을 받고 가니까 의식이 없더라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날 바로 병원에서 하루 지내고 또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죠. 중환자실에 계실 때 가족들 마지막 그 면회할 때, 그때 이제 내가 아드님하고 같이 둘이 들어가서 마지막 이제 용안을 뵌 게 이제 마지막 모습. 한명수 제독님이 그 업적 같은 게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한명수 제독님은 우리 첩보부대 정보 쪽에서만 뿐만 아니라 해군 전반에 걸쳐서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 7대 해군 참모총장이 되시는 거지. 정보 한 분야에서만 거기만 잘한다고 해서 전체를 통할하는 참모총장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한명수 제독님이 영화에서도 역할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뭐 이제 그렇게 막 큰 인물로 나오지는 않았고, 그 영화에서는 뭐 임병래 중위. 이정재 역할이 임병래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그 마지막에 전투씬에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 임병래 팀이 부하 5명을 데리고, 그리고 영흥도 청년방위대원들 하고 해서 하루 전날 영흥도에서 북한군 대대병력과의 전투씬, 거기가 이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한명수 대장님과 김순기 중위, 장정택 소위팀 두 개 팀은 공식적으로 철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영흥도에는 이제 9월 13일부로 임병래 팀만 남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메인 장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영화상에도 이정재가 뭐 전투하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고. 상륙작전에서 죽은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천 상륙작전에서 죽은 사람이 없다 이거잖아요. 9월 15일 유엔군의 디데이 날은 첫날 월미도를 장악할 때 6시 30분경 월미도에 상륙을 해서 2시간 동안 이제 북한군과 전투를 치르고 8시 한 7분 정도? 그 정도에 이제 그 월미산 정상에 성조기를 꽂음으로 인해서 월미도를 이제 첫 상륙 지점에서 탈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엔군 중에서도 이제 미 5 해병 연대인데 전사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를 않아.
17명의 부상자만 나오게 되고, 미군 해병대가 전투를 잘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사전에 준비된 그 작전들, 또 희생이 따랐던 그 월미도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주요하게 성공이 됐고, 엑스레이라는 것이 이제 전부 이렇게 쫙 내부를 들여다보는 그런 의미의 엑스레이 작전인데, 말 그대로 그 월미도를 정말 정확하게 첩보 작전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이렇게 미 해병 오연대가 상륙했을 때 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보는 거죠. 한명수 첩보대장님은 단순히 데스크에서 본부에서 지휘를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나서서 직접 첩보대를 이끌고 현장으로 간 지휘관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고, 그분의 업적 중에 몽군포 작전이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군에서 한 최초의 응징 보복 작전 1호고, 그것도 당연히 이제 한명수 그 당시 해군 정보감으로서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고 직접 첩보대원을 20명을 이끌고 몽군포 적지에 직접 들어가서 작전을 했었던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한 점이지. 해군 참모총장까지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을 2번을 하시고 9대 10대 국회의원을 하셨지. 그리고 이제 뭐 정부의 이제 뭐 그 공기업 대표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뭐 몽군포 작전도 2015년도가 돼서야 그 작전서가 평가를 받고 공개가 됐고 인정을 받았고, 엑스레이 작전도 그동안은 이제 평가될 때 항상 메가더와 유엔군, 미군 이쪽에 이제 그 중점이 됐었고, 우리 한국군에 대한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그나마 인천 상륙작전이 나오고 조금 부각된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우리 보안이나 비밀 해제가 다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널리 선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후배로서 신문에 칼럼으로 기고도 하고 또 영화로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또 그렇게 딱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게 좀 돼줘서 나는 굉장히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늘 우리 유디유 행사라든지 모임에 항상 오셔갖고 격려해주고, 정말 우리 정보와 우리 해군 첩보부대를 아껴주셨던, 사랑하셨던 분이니까. 근데 지금 그 사모님이 아직 아주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살아 계시고, 뭐 총기도 아주 좋으시고. 보시는 해군 첩보부대 충원탑은 우리나라 첩보부대 역사상 최초로 건립된 충원탑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의 말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고, 특히 해군 첩보부대의 활약이 훌륭했다. 그리고 그 해군 첩보부대의 첩보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결행하는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었다, 확신을 해주었다는 말씀이시고, 해군 첩보부대원들에게 미국의 은성 무공 훈장을 상신했다는 그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곳은 몽군포 작전 전승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해군 첩보부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응징 보복 작전 1호 작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의 첫 상륙 지점이었었던 그린 비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에서 3가지 상륙 지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교두보 역할을 했었던, 장악을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됐었던, 가장 중요했었던 그린 비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 줘야 될 것은 9월 13일 이틀 전에 미 구축함, 해군 구축함 5척이 먼저 들어왔다가 투묘 작전에서 스웬슨 중위가 첫 전사를 하게 되는 지점이 되고, 하루 후인 9월 14일 날 이 월미도 앞바다에 스웬슨 중위의 시신은 그대로 수장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잠들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그런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해군 첩보부대 영흥도 전적비인데, 인천 상륙작전 당시 엑스레이
공작을 했었던 해군 첩보부대원들을 모시는 그런 충원탑이었는데, 이거 건립할 때만 해도 첩보부대 특성상 공개적으로 이런 타이틀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첩보부대 이름은 이제 빼놓고 이렇게 전적비라는 이름으로 해놨어요. 임병래 중위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홍시욱, 여기 해군 첩보부대 전사자들이고요. 여기 영흥도는 인천 상륙작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그 곳으로서, 비 뒤쪽이 이제 미군 유엔군 그 첩보대였던 클라크 대위 팀의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고, 이 우리 첩보부대원들은 노출이 되면은 바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언제 그러한 그 교전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신분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군부대처럼 주둔지를 두고선 운영한 것이 아니라 각 민가에서 한 사람씩 유숙하면서 첩보 활동을 했고, 다만 그 당시 지휘부인 한명수 당시 첩보대장님은 영흥국민학교 내에 지휘본부로서 역할을 했었죠. 여기가 우리 한국 해군 첩보대 팀의 지휘본부 역할을 했었던 영흥 국민학교 자리가 되겠습니다. 첩보대장이었던 한명수 대장님이 여기 지휘본부를 차리시고, 여기 1층 중간쯤에 그 교장실이 있었는데 한명수 대장님이 그 당시에 지휘실로 썼던 곳입니다. 무전통신기가 좋았던 클라크 팀의 무전통신 시설을 이용해서 9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직접 그렇게 동경사령부로 보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8m 등대 점등 불밝히라는 작전도 당일날 9월 14일 날 그 무전으로 연락받은 거죠.